예술이란 무엇일까?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죠? 하지만 사실 이게 예술의 정의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거대한 수수께끼의 시작이었습니다.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. 특히 제도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를 통해서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. 여러분도 미술관에 갔다가 어떤 작품 앞에 딱 멈춰서서 속으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. 네, 바로 이 작품이죠. 마르셀 듀샹의 1917년작 샘입니다. 누가 봐도 그냥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잖아요. 그런데요, 이걸 이해하는 게 현대미술 이론의 가장 강력한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. 자, 그럼 이 소변기라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먼저 예전의 예술에 대한 정의들이 왜 더는 통하지 않게 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. 오랫동안,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예술을 정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. 하나는 모방론, 다른 하나는 표현론입니다. 예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베끼거나 아니면 예술가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했죠. 그런데 이런 옛날 정의들로는 미술관 한복판에 떡하니 놓여있는 저 소변기를 설명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에서 뭔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진 거죠. 바로 그때 돌파구가 나타납니다. 철학자들이 작품이라는 물건 자체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 물건이 놓여있는 상황, 즉 맥락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. 철학자 아서 단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어떤 걸 예술로 만드는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특징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. 그보다는 예술계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, 배경지식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예술계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아주 쉽게 말하면요. 예술을 만들고 전시하고 비평하고 또 즐기는 모든 사람들의 연결망, 그 네트워크가 바로 예술계입니다. 예술가, 큐레이터, 평론가는 물론이고 미술관에 작품 보러 가는 우리 같은 관객들까지 전부 이 시스템의 일부인 셈이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이제 예술을 볼 때 눈에 보이는 형태나 색깔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맥락과 역사를 함께 읽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아서 단토의 이런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사람이 있는데요. 바로 철학자 조지 디키입니다. 그는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새로운 정의를 내놓습니다. 조지 디키가 말한 제도론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해요. 어떤 것이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겁니다. 첫 번째 조건은 그게 인공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. 사람이 만들거나 손을 댄 물건이라는 뜻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계에 속한 누군가가 이걸 감상할 만한 후보로 인정해주는 그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근데 이 지위를 부여한다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.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?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. 결혼식에서 주례가 두 사람은 이제 부부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정말 법적인 부부가 되잖아요. 또 왕이 칼을 어깨에 대면서 기사로 임명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기사가 되는 거고요. 이처럼 어떤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대상의 지위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. 예술가도 똑같습니다. 예술가가 갤러리나 전시회라는 공간에 어떤 물건을 딱 내놓는 행위 자체가 마치 주례나 왕처럼 그 물건에 이것은 예술이다 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수수께끼가 풀렸죠? 듀샹의 소변기가 예술작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듀샹이라는 예술가가 예술 전시라는 제도적인 배경 안에서 자, 이것도 감상해 보시죠 하고 제시했기 때문입니다. 바로 그 행위 때문에 평범한 소변기가 예술작품 쌤이 된 거죠. 이 침팬지 그림 예시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. 침팬지가 그린 그림이 자연사 박물관에 걸리면 그냥 영장류가 만든 신기한 물건이 되지만 만약 큐레이터가 이걸 미술관에 전시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 순간 그 그림은 예술작품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. 중요한 건 그림 자체가 아니라 그 그림이 놓인 제도적인 맥락인 거죠. 그렇다면 예술을 이렇게 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까요? 이 제도론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. 첫째, 예술은 물건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여된 지위라는 것. 둘째, 덕분에 뒷시장의 소변기처럼 아주 새롭고 급진적인 예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. 셋째,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
하는 문제와 이게 과연 좋은 예술이냐 하는 평가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이 결국 인간들의 사회적인 약속이자 활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제도로는 여러분에게 이 작품을 좋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. 단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왜 예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뿐입니다. 좋고 싫고를 판단하는 건 온전히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. 좋아요. 예술이 예술계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건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 예술계의 멤버를 정하는 걸까요?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